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모은 미니어처 술들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물건들은 니카 위스키 요이치 증류소에서 사온 것들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들이 50ml짜리 미니어처들입니다. 손을 보시면 사이즈가 작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미니어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증류소에서만 한정으로 파는 상품들이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있는 상품들도 있는데, 이 니카 슈퍼 같은 것이나 브랜디, 사과로 만든 애플 브랜디인데요, 이런 것들은 아무 곳에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싱글 몰트 요이치 같은 경우에는 이 증류소에서만 한정으로 파는 상품이고요. 북해도 홋카이도에 위치한 요이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위치한 니카 위스키의 최초 설립 증류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180ml짜리 술들이 3병이 있는데요. 이 중에 이 싱글 그레인 위스키는 니카 슈퍼처럼 이런 블렌디드 위스키를 만들 때 쓰려고 만드는 그레인 위스키이고, 여기 보이시는 우드 앤 바닐레이크, 쉐리 앤 스위트라는 위스키들은 싱글 몰트 혹은 다케츠루 같은 퓨어 몰트들을 만들 때 쓰는 겁니다. 물론 이 요이치에서 나온 이 키몰트 2병을 섞는다면 싱글 몰트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시다시피 여기 미야기쿄에도 증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야기쿄에서 나온 이 싱글 몰트와 요이치에서 나온 싱글 몰트를 함께 섞게 되면 다케츠루 같은 퓨어 몰트가 되는 것이죠. 이 2병 같은 경우에는 키몰트라고 하는 것들인데, 싱글 몰트를 만들건 블렌디드 혹은 퓨어 몰트를 만드는 건 항상 위스키라는 것이 한 캐스크, 오크통 안에서 숙성이 되면서 각각이 가지는 알코올 도수가 다르고 맛과 향이 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통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병입을 해서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판다면 맛이 일정하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증류소에서는 항상 그 각 오크통에서 나온 술들을 배합을 해서 일정한 상태의 도수와 향을 가진 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위해서 배합을 할 때 각 향들, 이런 우디 혹은 쉐리 향을 가진 키 몰트들을 먼저 만들고, 이것들을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최종적인 이런 상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키몰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캐스크에서 나온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도수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보시면 55도, 보시면 이것도 55도. 일반적으로 캐스크에서 바로 뽑아낸 위스키들의 경우에는 이 정도 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55도. 그레인 위스키인데도 55도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상품을 만들게 되면 이 녀석은 45도가 되는 겁니다. 즉, 도수가 낮은 여러 가지 다른 술들을 섞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물을 타서 도수를 맞추는 경우도 있죠.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서 최종적인 이런 상품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우드 앤 바닐레이크는 보시면 이미 한 병 마셔봤습니다. 그런데 향도 괜찮았고 생각보다 그렇게 세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55도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고량주가 수정방이 52도, 금문고량주가 58도, 오량액 중에 그 도수가 가장 높은 버전이 62도 정도니까 통상적인 도수 높은 고량주의 알코올 함량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고량주에 비해서 그렇게 세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고량주도 다 케바케이기 때문에 웬준 같은 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마시면서도 깜짝 놀란 게 너무 부드럽고 52도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서 놀랐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술들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지금 보시는 술들은 아까 보여드린 니카 위스키 이외에 다른 싱글 몰트 혹은 블렌디드 위스키들을 모아놓은 것이고요. 좌측부터 보시면 이건 180ml짜리 산토리에서 나온 하쿠슈 위스키, 그 오른쪽이 카발란이라고 하는 대만의 싱글 몰트 위스키입니다.
그 오른쪽에는 같은 하쿠슈인데 요건 12년산이고요. 그 오른쪽에 병이 이쁘게 생긴 이 제품이 산토리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히비키 17년산입니다. 이 병 디자인으로 상당히 호평을 받기도 했고요. 이 히비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음악을 들을 때 교향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향곡의 향자를 일본어로 읽으면 히비키입니다. 보시면 여기부터는 스코틀랜드 위스키들이고요. 올드 풀트니, 시바스 리갈, 발렌타인, 글렌리벳 쭉 있고, 잭 다니엘이라고 하는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 버번 위스키인데, 이 재밌는 게 이 버번 위스키는 이 오크통의 숙성을 하고 나면 다시 오크통을 재활용하지 않고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그게 버번 위스키로 인정받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오크통은 어디로 가냐? 그냥 버릴 순 없으니까 아깝지 않느냐 이러는데, 이 싱글 몰트 위스키 회사들이 바로 이 버번 위스키에서 버린 오크통을 주워서 다시 쓰는 겁니다. 왜 또 그렇게 쓰느냐? 이 위스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오크통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물론 그게 절대적인 요소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증류주는 상당히 그 퓨어한 상태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동 소주 같은 걸 생각하면 편하실 겁니다. 그 소주가 이런 색깔을 지니고 향을 가지기 위해서는 옥통이라는 나무 안에서 그 향이 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밋밋한 옥통을 가지고 숙성을 하게 되면 상당히 단조로운 맛만 나오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머리를 쓴 게, 다른 와인이나 이런 버번 위스키 같은 것들을 담았던 통을 재활용해서 이걸 몰트 위스키를 숙성하는 데 쓴다면 거기서 배웠던 향들이 옥통의 향과 섞여서 더 복합적이고 아름다운 맛을 내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에서 시작되었고, 또 매번 옥통을 다시 사야 한다는 건 상당한 금전적인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옥통의 재활용에 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따라한 게 바로 이 카발란입니다. 이 카발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포트 캐스크 피니쉬라고 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포르투갈에서 나오는 포트와인을 숙성했던 오크통 안에다가 위스키를 담아서 숙성을 시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포트와인의 향이 더 배기 때문에 위스키가 복합적인 맛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포트와인의 생산량이 많았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양조장들이 이 포트 캐스크라든지 쉐리 캐스크, 스페인의 쉐리 와인을 담았던 통들을 많이 썼지만, 지금은 포트와인이나 쉐리 와인이 상당히 사양세에 접어들어 있고 생산량 자체가 많지 않은 데 비해서 이 몰트 위스키들은 전 세계로 많은 인기를 얻고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선택한 게 바로 이 버번 위스키를 썼던 오크통을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싱글 몰트 위스키들은 따로 포트 캐스크 피니쉬나 쉐리 캐스크 이런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버번 위스키 통을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 카발란 같은 경우에는 대만이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위스키 양조에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고온이고 습하고, 스코틀랜드나 니카 위스키가 있는 북해도 다른 양조장들과 비교해도 위스키를 만들기 좋은 조건은 아닌데,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더운 날씨에서 숙성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속성으로 되기 때문에 6년 만의 숙성으로도 18년산의 맛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거기에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요즘 인기가 굉장한 녀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것이, 그렇다면 왜 그동안 스코틀랜드나 일본 혹은 다른 양조장들은 기를 쓰고 그런 조건을 서늘하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또 덥지 않은, 또 습하지 않은 그런 조건들을 찾아서 왜 그렇게 헤매고 다녔나. 그것이 이상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기를 쓰고 그곳에 가서 18년, 21년, 30년 혹은 40년 많게는 그렇게까지도 숙성을 시키는 것일 텐데, 이렇게 6년만 숙성해서 똑같은 맛이 정말로 난다면 굳이 그런 곳에다가 힘들게 양조장을 차려야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좀 의문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술이기도 합니다. 다만 요즘 인기는 굉장합니다.
뭐 사실 굉장한 인기라면야 산토리 위스키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최근에는 니카 위스키가 산토리만큼의 인기를 보여주지 못하는 데 비해서 산토리는 뭐 전 세계급으로 전국구급을 넘어서 세계급으로 올라섰고, 이 히비키라던가 야마자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런 17년산, 21년산들이 모두 절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하기도 어려운 술이 되었죠. 왜 사주겠다는 사람이 넘쳐나는데 안 파냐? 안 파는 게 아니고 못 파는 겁니다. 왜 못 파냐? 술이 없어서 못 팝니다. 이 17년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술을 블렌딩을 해서 그 중에 가장 연산이 낮은 술이 17년산이어야 합니다. 즉 여기에 들어간 술이 10가지다. 그러면 17년산, 21년산, 30년산 등등 해서 10가지를 섞었다. 제일 낮은 게 17년산이면 17년산으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 21년산이라는 것은 섞은 술들 중에 가장 연수가 낮은 것이 21년산이다. 그래서 보통 평균 뭐 30년산 이상들을 많이 쓰고, 발렌타인 30년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이 50에서 60년산 숙성된 그 몰트 위스키들의 배합으로 만들어진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것들이 모두 보드카입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보드카들을 모아봤는데요. 뭐 앱솔루트라든지 뭐 유명한 그레이구스 같은 것들은 뭐 다들 아실 테고, 그레이구스 오른쪽에 여기 보이는 게 바로 벨루가, 러시아의 벨루가 보드카입니다. 뭐 비싼 버전들은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기본 버전이고요. 그 옆에 보이시는 요 사슴 그림이 있는 게 에덴, 몽골 보드카입니다. 이 에덴부터 해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들이 뭐 칭기스 골드, 소연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제가 키릴 문자를 못 읽어서 이름은 잘 모르고, 칭기스칸 보드카 여기 또 있고, 메아벳, 그리고 요거는 몽골의 각 지역 모양을 그려서 만든 보드카입니다. 그리고 이 스카이 보드카는 몽골 건 아니고요, 이 유럽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몽골에 지난번 갔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미니어처 술들을 모으기 때문에 좀 사서 와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마트에 가니 이 세트로 해서 팔더라고요, 이 미니어처 술들을. 그래서 구해봤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국 사람들이 여행 가면 제일 많이 사오는 게 바로 이 칭기스 보드카입니다. 그 중에서 칭기스 골드, 칭기스 보드카에서 나오는 고급 버전인데요. 또 이 에덴도 병이 이뻐서 젊은 사람들은 여행을 가면 이 친구를 많이 사옵니다. 그런데 몽골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몽골 사람들이 제일 고급 쳐주는 거는 바로 이 소연보 보드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보드카라는 것은 우리나라 소주하고 뭐 별 차이가 없는 것이, 고구마라든지 뭐 종류에 따라서는 프랑스 보드카들처럼 포도를 증류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증류를 한 상태로 따로 숙성을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향과 맛 자체가 아주 플랫한, 기타 다른 향이 없이 누가 보면은 깔끔하다고 할 것이고 누가 보면 밋밋하다고 할 그런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류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런 맛이 들어간 버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파인애플 향을 넣기도 하고, 여기에 앱솔루트를 보시면 뭐 바닐라, 베리 아사이, 또 여기 딴스카 보시면 시트러스, 이런 향들을 넣어서 이 밋밋한 맛을 보완하기 위한 버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와이산 술들인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아까는 소개를 안 시켜드렸지만 보드카입니다. 마우이 섬에서 나오는 보드카인데, 특이한 것이 바닷물을 가지고 증류를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오션 보드카 오르가닉이라고 써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병 모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병 모양 때문에 인기를 얻고, 또 사실 특별할 건 없지만 이 모양 때문에 비싼 값을 받고, 또 하와이 술이다 라는 걸로 마케팅 포인트를 잡고 있는 술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은 하와이의 또 다른 섬인 카우아이 섬에, 별명은 가든아일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콜로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탕수수 농장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 사탕수수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뭔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게 된 그런 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피 맛이 나는 커피 인퓨즈드 원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뭐 코코넛을 넣기도 하고 또 스파이스를 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도 술 공장에 가서 시음도 하고 맛을 봤었는데 럼 중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병 사와서 마시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가볼 일이 있으시다면 한번 추천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미니어처 술들 중에서 이 그란 카나리아에서 사온 그리고 테네리페에서 사온 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그란 카나리아와 테네리페라고 하는 곳은 스페인령 까나리아 제도의 일부입니다. 그 두 섬이 바로 이 제도의 수도가 되겠고요. 스페인에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마드리드에서도 비행기 타고 3시간 정도 가야 하고 실질적으로는 모로코 남부와 붙어 있는 지역인데 마치 일본의 오키나와라던가 미국의 하와이와 같은 그런 느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남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사탕수수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서부의 쿠바라든지 남미 지역에서 만들던 이 럼을 이곳 카나리아 제도에서도 이 사탕수수들을 활용하여서 럼을 생산을 하게 되었고요. 이 왼쪽에 보이시는 아레오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럼들입니다. 보시면 론미엘이라고 해서 꿀을 섞은 럼이 이곳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꿀 럼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 7년산 럼이 있는데 이곳 공장에 가시면 이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술들을 공짜로 맛보실 수 있습니다. 단 30년산은 따로 추가 차지를 무셔야 하는데 맛이 굉장히 괜찮으니 방문을 하시면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21년산 럼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가격도 좋고 한데 저는 미니어처를 모으기 때문에 이 세트를 팔아서 이렇게 사오게 되었고요. 오른쪽에 이 과히로라고 하는 거는 테네리페 섬에서 나오는 럼인데요. 이 과히로, 뭐 촌사람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테고, 관타나메라라고 하는 꾸바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과히라 관타나메라 하는 그 후렴구를 기억하시면은 친숙한 단어일 겁니다. 또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달라진 게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일본을 다녀오면서 거기서도 미니어처 술들을 3개를 사왔네요. 네. 제가 항상 여행 갈 때마다 한 개가 되더라도 미니어처 술들을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씩 사오자는 생각을 하고 주변의 상점들을 둘러보기 때문에 꼭 항상 한 개씩은 사오는 편입니다. 이번에 사온 것은 바로 이 술입니다. 돈키호테에서 샀는데 독일산 리큐르고요. 보드카 일종이라고 써있는 걸로 저는 봤는데 도수가 20도인 걸 봐서는 정확히 어떤 술인지는 저도 좀 헷갈리네요. 뭐 일단 리큐르라고 써있고 뭐 병 모양이 특이해서 사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미니어처 맥주를 2캔을 사왔습니다. 뭐 미니어처 맥주야 우리나라에도 많이 팔고 있고 뭐 이걸 꼭 미니어처라고 보기에는 또 좀 큰 사이즈이긴 하지만 원래 삿포로하고 아사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가 되는 김에 한 병씩 사보자 해서 기린 맥주하고 요건 아사히에서 나오는 봄 한정 뭐 벚꽃 무늬가 그려진 캔인데요. 이렇게 2가지를 사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술들의 면면을 보시면 이렇고요. 저 우토코야마 같은 경우에는 남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술인지는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도쿄에 가서 보니까 일반적인 이자카야에서도 많이 팔고 있는 상당히 대중적인 술인가 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마셔보지를 않아서 맛은 궁금한데 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술은 대략적으로 이와 같이 보여드렸고요. 아직은 뭐 어디에 자랑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모으도록 노력을 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굉장한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잘 모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